안녕하세요. 책수글루비다는 책을 통해 나의 베스트 버전이 되는 여정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기 위한 채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비즈니스 북스에서 출판된 세뮤얼 스마일즈의 자조론인데요. 이 책은 명실상부한 자기계발서의 원조로서 인간관계론을 쓴 데일 카네기, 또 제가 채널에서 이미 다루어드렸던 성공의 법칙 쓴 맥스웰 몰츠, 그리고 잠재의식의 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폴레온 힐, 노먼 빈센트 필, 그리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 이런 아주 저명한 자기계발서 저자들이 모두 이 책의 정신적인 자녀들이고, 또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이걸 굉장히 이 책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데서 호기심이 많이 발동이 됐었던 것 같고요. 자기경영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셨던 공병호님이 옮기셨는데, 그분의 인생에서 추천할 몇 권의 책 중 하나로도 말씀하셨던 책이에요. 굉장히 한 20여 년 전쯤에 읽었던 책 같은데요. 그 이후로도 이분을 정신적인 스승 삼아 많은 활동을 하고 또 책을 냈던 분들의 언급을 들으면서 이 책이 비록 세기 전에 쓰여져서 나오는 인물이라든가 스토리들이 지금 저희 살고 있는 현대의 삶에 직접적으로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그 스토리 속에 면면이 내려오는 그런 코어적인 힘은 역시 변치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읽으면서 느꼈어요. 스스로 돕는 것만이 성공과 부를 얻는 길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은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온 진리다. 자조의 정신은 각 개인이 자기를 개발하기 위한 진정한 뿌리이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 드러날 때 한 나라의 국력이 된다. 타인의 도움은 사람을 나약하게 하지만 스스로를 돕는 것은 언제나 강력한 힘이 된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남의 도움을 받으면 자립심이 없어지고 지도와 감독에 길들여져 무력한 존재가 되기 쉽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가장 이상적인 제도의 역할은 우리 스스로 개선하고 발전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우리는 자신의 행동보다는 제도를 통해 안녕과 행복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다 보니 법률을 만드는 것이 마치 인류 발전의 견인차가 되는 듯이 과대평가되어 왔다. 몇 년에 한 번씩 치르는 선거가 법률 제정의 근간이 되지만, 그것이 아무리 양심적으로 치러진다 해도 개인의 삶과 인격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더욱이 정부가 하는 일이라는 게 긍정적이고 실질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고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나날이 분명해지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주로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치중한다. 법이 잘 시행되기만 한다면 개인의 희생을 줄이면서 누구나 자기 노동의 열매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이 아무리 공평해도 게으름뱅이를 부지런하게, 사치꾼을 검소하게, 주정뱅이가 술을 끊게 만들 수는 없다. 그런 개혁은 오로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과 절약, 그 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즉, 개혁은 개인의 더 많은 권리가 아니라 더 나은 습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평범한 몰입이 비범한 재능보다 낫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큰 업적은 되게 평범한 수단과 자질들을 활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평범한 일상 속에는 온갖
관심사와 필요성, 의무와 함께 최고의 경험을 얻을 수 있는 풍부한 기회가 있다. 진정한 일꾼은 아무리 힘든 길을 걸어가도 노력을 통해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발견한다. 행복의 길은 근면이라는 오래된 도로를 따라 뻗어 있다. 성실하고 끈기 있게 일하는 사람들은 늘 최고의 성공을 거두기 마련이다. 행운의 여신은 종종 눈이 멀었다고 말하지만 우리처럼 눈먼 것은 아니다. 잘 살펴보면 행운은 언제나 부지런한 사람들 편임을 알 수 있다. 마치 바람과 파도가 최고의 항해가 편을 들듯이 말이다. 이치나 사실을 밝혀내는 가장 쓸모있는 도구는 상식, 관심, 몰입, 인내와 같은 평범한 자질들이다. 여기에 천재성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위대한 사람은 천재적인 능력을 그다지 신봉하지 않으며 평범한 성공인들과 마찬가지로 지혜롭고 끈기가 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천재성을 강화된 상식 정도로 여기기도 한다. 한 대학의 학장은 천재성을 노력의 힘으로 설명했고 비폭은 인내력이라고 했다. 뉴턴은 의심할 나위 없이 천재적인 정신의 소유자였지만 어떻게 해서 그런 비상한 발견을 해냈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항상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의 연구 방식을 이렇게 설명했다. 당면 과제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새벽빛이 서서히 대낮같이 분명하고 환해질 때까지 기다린다. 다른 사람들처럼 뉴턴도 몰입하고 인내함으로써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냈다. 오락조차 뉴턴에게 하나의 과제를 내려놓고 새로운 과제에 몰두하기 위한 변화에 불과했다. 그는 고전학자이자 캠브리지와 트리니티 대학의 학장인 벤틀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사회에 이익이 되는 어떤 일을 했다면 그건 근면성과 끈기 있는 사색 덕분이었죠. 위대한 천문학자 케플러도 자신의 연구 활동과 성과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문제를 부지런히 생각하다 보면 점점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끝내는 전력으로 그 문제에 매달리게 됩니다. 뛰어난 인물들은 근면과 인내만으로도 비상한 업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과연 천재성이라는 것이 흔히 생각하듯 특별한 재능인지 의심했다. 그래서 프랑스의 작가이자 계몽사상가인 볼테르도 천재와 범죄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탈리아의 저명한 학자 베카리아는 모든 사람이 시인이자 연서가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물론 천부적인 소질과 지혜는 중요하다. 아무리 노력하고 몰입한다 해도 소질과 지혜가 조금도 없다면 셰익스피어, 뉴턴, 베토벤, 미켈란젤로 같은 인물이 되기는 힘들 것이다. 작은 일들이 위대함의 씨앗이다. 위대한 일은 우연히 이루어지기 어렵다. 과감한 모험으로 행운을 거머쥐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근면과 몰입이야말로 유일하게 안전한 여행길이다. 풍경화가 윌슨은 온건하고 정확한 화법으로 그림을 거의 완성시키면 뒤로 물러나서 기다란 막대기 끝에 화필을 고정시킨 채 작품을 세밀히 살펴본 후 갑자기 다가서서 몇 군데 대담하게 가필을 하여 그림을 훌륭하게 마무리하곤 했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효력을 보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평생에 걸친 연습이 있을 때에만 나오는 결과이며 그런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은 화가가 단숨에 멋진 효과를 내기 위해 그런 시도를 해봤자 그림에 오점만 남기기 십상이다. 꼼꼼히 주의를 기울이고 부지런히 일하는 자세는 진정한 노력가의 특징이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작은 일들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가장 크게 활용하는 사람이다. 미켈란젤로는 어느 날 자신의 화실을 다시 찾아온 방문객에게 지난번 그가 다녀간 이후 자신이 해온 일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 부분을 다시 손질했고 여기를 매끄럽게 하고 저 부분은 좀 부드럽게 이렇게 근육이 드러나게 하고 이쪽 입술에 표정을 주고 사지를 좀 더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모두 사소한 일이군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 작품이 완성되지요. 완성이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프랑스화가 푸생의 생활신조는 무엇이든 행할 가치가 있는 일은 잘할 가치도 있다였다고 합니다. 말년의 친구 마르비유가 화가로서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비결을 묻자 푸생은 다음과 같이 단호히 대답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소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네. 위대한 발견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잘 살펴보면 우연이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대개 우연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 실은 천재가 기회를 잘 이용한 결과이다. 뉴턴의 발치에 사과가 떨어진 사건이 우연한 발견의 예로 곧잘 인용된다. 하지만 뉴턴은 오랫동안 중력의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해 왔다. 그러던 중 사과가 눈앞에 떨어지자 타고난 천재성으로 그 원리를 순식간에 이해하면서 위대한 발견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마찬가지로 조지 영은 흔한 담배 파이프에서 나오는 멋진 색상의 비눗방울들을 보고 간섭 이론을 착안하여 빛의 굴절에 대한 발견을 할 수 있었다. 위대한 사람들은 보통 위대한 일만 다루는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뉴턴과 같은 위인들은 지극히 친숙하고 간단한 사실의 의미를 통찰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위대함이란 바로 그런 현상들의 의미를 지혜롭게 밝혀내는 데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은 바로 관찰력에 있다. 러시아 속담에서는 관찰력 없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숲속을 거닐어도 땔감을 발견하지 못한다. 또한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다. 지혜로운 자는 눈이 밝고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을 걷는다. 우리는 눈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사물을 본다. 생각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안목이 있는 사람은 눈앞의 현상을 꿰뚫어 보고 차이점에 주목하고 비교하여 근본 원리를 깨닫는다. 많은 사람들이 추가 일정한 박자에 따라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보았지만 그 현상의 의미를 처음으로 눈치챈 사람은 갈릴레이였다. 피사의 성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천장에 매달린 램프에 기름을 채워넣고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도 별 생각 없이 그 자리를 떠났지만 갈릴레이는 불과 18살의 나이에 그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그 움직임을 시간 측정에 응용할 방법을 생각해냈다. 물론 진자 원리를 이용한 발명품을 완성하기까지는 50여 년에 걸친 연구와 노력이 뒤따라야 했지만 시간 측정과 천문학적 계산과 관련한 기초 지식의 발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 네덜란드의 안경 제조업자인 르페르세이가 멀리 있는 물체를 확대시켜 보여준다는 물건을 나소의 모리스 백작에게 선물했다는 소식을 우연히 들은 갈릴레이가 직접 그 현상을 연구하여 망원경을 발명함으로써 천문학의 새 장을 연 것도 마찬가지이다. 사물을 무관심하게 보거나 남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 사람은 결코 이러한 발견이나 발명을 해낼 수 없는 것이다. 결심하라. 끝내 이룰 것이다.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 것을 행하되 되고자 하는 것을 되게 하는 힘이 바로 의지이다.
어떤 성인은 곧잘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된다. 신의 뜻과 일치하는 의지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대로 되게 하는 힘을 가졌다. 신의 뜻에 순종하면서 인내하고 겸손하게 자유롭게 되기를 열렬히 원하는 사람치고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어느 날 치안 판사의 의자를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고치는 목수를 보고 누군가 그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목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여기 앉게 될 때 편하기 위해서요. 놀랍게도 그 목수는 훗날 치안 판사가 되어 그 의자에 앉았다. 의지의 자유에 대해 논리학자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건 간에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선악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단순한 지푸라기가 아니라 물새를 헤치고 파도와 싸우며 독자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센 수영자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의 의지에는 어떤 절대적인 한계도 없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 마치 마술에 걸린 듯 그 어떤 구속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책임감이란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가르치고 충고하며 설교하고 꾸짖고 교정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결단에 따라 법률에 복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률이 무슨 소용인가? 삶의 매 순간마다 양심은 우리의 의지가 자유롭다고 선언한다. 의지만이 유일하게 자신의 것이며 옳건 그르건 그걸 사용하는 일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 습관이나 유혹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며 우리 자신이 그것들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나쁜 습관이나 유혹에 지는 순간에도 양심은 우리가 거기에 저항해야 하며 일단 그것들을 이기기로 작정한다면 우리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의지력은 필요치 않다고 말해준다. 프랑스의 저술가 라메네는 한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이제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나이에 이르렀네. 지금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자네 스스로 판 무덤 속에서 비석을 지울 힘도 없이 끙끙거리게 될 걸세. 우리 안에서 가장 쉽게 습관화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지라네. 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결심하는 법을 배우게. 그래서 시든 잎사귀처럼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도록 삶을 안정시키라 말일세. 벅스터는 젊은이가 굳게 결심하고 그것을 지킨다면 거의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넌 이제 인생에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방향을 잡아야 한다. 원칙, 결심, 의지력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나태함에 빠져 산만하고 무능한 젊은이의 습관과 품성을 지니게 될 거야. 일단 그런 상태에 빠지면 다시금 일어선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니까 말이다. 젊은이들은 되게 자기 맘대로 살고 싶어 하지. 내가 바로 그랬으니까. 하지만 나는 너만한 나이 때 마음을 고쳐먹었지. 그리고 그 대가로 행복과 성공을 누릴 수 있었다. 내가 진정 근면하게 열정적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면 그런 결심을 하고 행동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평생 기뻐하게 될 거야. 목적이 없는 의지는 단순한 지조, 고집, 인내에 불과하므로 모든 것은 올바른 방향과 동기에 달려있다. 감각적 쾌락을 쫓을 때 강한 의지는 악마가 되고 지성은 노예로 전락하지만 좋은 뜻으로 뜻을 품을 때 강한 의지는 왕이 되고 지성은 인간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신하가 된다. 세상 탓을 하지 마라. 지혜롭고 활기차게 일에 전념하는 자세에는 반드시 응분의 성과가 따르기 마련이다. 우리는 그러한 자세를 통해 앞으로 전진하며 자신의 개성을 살리고 남들에게 좋은 자극을 주게 된다.
모두가 똑같이 출세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자신이 받을 만큼 받게 마련이다.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모든 사람이 베란다에서 살 수는 없지만 누구나 햇볕을 즐길 수는 있다. 인간은 본성상 편한 길을 가고자 하지만 이는 옳은 생각이 아니다.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삶보다는 가진 게 별로 없이 열심히 일해야 하는 삶이 훨씬 바람직하다. 비교적 궁핍한 환경 속에서 삶을 시작하는 것은 인생의 성공의 거의 필수 조건이라 할 만큼 일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자극제이다. 그래서 어느 뛰어난 판사는 법조계에서 성공을 거두게 된 요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던가. 어떤 이들은 뛰어난 재능 덕분에, 또 어떤 이들은 든든한 연줄 덕분에, 또 어떤 이들은 기적적으로 성공하지만 대다수 사람은 무일푼으로 인생을 시작한 덕분에 성공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불운한 운명을 타고났으며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세상이 언제나 자신을 모질게 대해왔다고 한탄한다. 그런 부류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모자 장수였다면 이 세상에는 머리 없는 사람들만 태어날 거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속담 중에는 불운이 어리석음의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다. 자신의 팔자를 한탄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런저런 방식으로 자신의 태만, 잘못된 처신, 경솔, 산만함의 결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호주머니에 단돈 1기니만 갖고 런던으로 올라왔던 존슨 박사는 어느 귀족에게 보낸 편지의 말미에 점심을 굶는 자라고 서명을 써넣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세상에 대한 모든 불평은 부당하다. 나는 가치에 있는 사람이 무시당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개 그 자신의 단점 때문이다. 워싱턴 어빙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너무 겸손해서 남이 자신의 장점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대개 위선적인 넋두리에 불과하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실패의 원인을 사회 탓으로 돌리는 나태하고 우유부단한 사람들이다. 소위 겸손한 사람은 대개 자신의 장점은 잘 활용하지 않고 스스로 등한시하며 미개발된 상태로 내버려 둔다. 반면 재능을 훌륭하게 개발한 경우에는 그것을 드러내기만 한다면 언제나 찾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우리는 뻔뻔스럽고 건방진 사람들이 성공하는 반면 뛰어나지만 내향적인 인재들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너무나 많은 넋두리들을 주변에서 들을 수 있다. 하지만 그처럼 뻔뻔스러운 사람들은 10중 8구 기민성과 활동력을 갖춘 사람들이며 이런 자질이 뒤따르지 않는 장점들은 쓸모없는 재산일 뿐이다. 잠자는 사자보다는 시끄럽게 짖는 강아지가 더 유용한 법이다. 세상의 모든 업적은 저축하는 사람들의 열매다. 자신의 악습보다는 교회나 국가를 개혁하는 것이 훨씬 쉽게 느껴지며 자기 자신보다는 이웃 사람들로부터 개혁을 시작하는 게 훨씬 우리 입맛에 맞는 법이다. 그날 벌어 그날 써버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열등한 계급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들은 불가피하게 사회의 비주류적인 무력한 존재들로 남아 부평초처럼 세상 형편과 시류에 휩쓸리게 되어 있다. 그들은 자존심이라고 눈꼽만큼도 없어서 남들을 존중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당장에 돈벌이가 안 될 경우 궁지에 몰리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작은 액수라도 저축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누구에게나 멸시당하고 사는 불쌍한 신세가 될 것이다. 그나마 생각이 있다면 처자식들의 미래를 염려하며 두려움에 떨게 되리라. 콕터는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두 부류로 나뉘어 있었다. 저축을 하는 사람과 써버리는 사람들. 검약하는 사람들과 낭비하는 사람들로 말이다. 집을 짓고 공장을 세우며 다리와 배를 만드는 등 인류를 개화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어 온 모든 위대한 업적들은 바로 저축하고 검약하는 사람들이 이루어 온 것이다.
반면에 자신들의 자원을 낭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스스로의 노예였다. 세상이란 그렇게 돌아가게 마련이다. 그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요, 섭리이다. 검약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게으르게 살면서도 출세할 수 있다고 큰소리친다면 난 사기꾼이 될 것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미덕의 실천을 통해 쉼없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삶을 향상시키고 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지름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명예롭고 유익하며 행복하고 존경받을 만한 삶을 누리지 못할 이유는 없다. 모든 노동자가 같은 계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해낸 것처럼 검소하고 고결하게 박식하고 선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에게 가능한 일이었다면 다른 사람들도 별 어려움 없이 이룰 수 있다. 똑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면 똑같은 결과에 도달할 것이다. 어느 나라에나 그날 벌어 그날 써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신의 뜻이지만 그들이 검소하고 만족스럽고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신의 섭리가 아니라 오로지 그들 자신의 나약함, 방종, 삐뚤어진 심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건강한 자조의 정신은 다른 어떤 수단보다도 노동자들을 하나의 사회계층으로 끌어올리는 데 많은 역할을 하는데 이는 노동자 외에 다른 사람들을 격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종교와 지성, 미덕에 관한 그들의 기준을 끌어올림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도덕 철학은 뛰어나고 화려한 삶에서와 마찬가지로 평범하고 사적인 삶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인생의 앞날에는 반드시 대비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우발적 사건이 있다. 실직, 질병, 그리고 죽음이다. 실직과 질병은 피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 죽음은 누구에게나 불가피한 것이다. 하지만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이라면 앞에 두 가지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생계와 안락을 그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줄 고통의 압력을 되도록 완화시키려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직하게 돈을 벌고 알뜰하게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정당하게 돈을 번다는 것은 인내와 근면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며 온갖 유혹을 물리쳐서 자신의 기대에 보답받는 삶을 의미한다. 제대로 쓰이는 돈은 고결한 인격의 진정한 기반인 검약, 신중, 극기를 나타낸다. 돈은 아무런 가치나 효용성이 없는 물건들의 집합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수많은 대상들, 즉 음식, 의복, 가정에서의 만족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자존심, 자립심을 상징한다. 따라서 일하는 사람에게 저축은 결핍에 대한 대비책과 같다. 노동자는 저축을 통해 미래의 발판을 마련하고 더 좋은 날이 올 때까지 기쁜 마음으로 희망을 찾고 기다릴 수 있다. 세상에서 더 나은 위치를 얻기 위한 노력은 그 자체로 분명 존엄한 행위가 되며 인간을 더욱 강하고 훌륭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더 큰 행동의 자유를 선사하며 미래의 분투를 위해 힘을 모을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언제나 궁색을 면하지 못하는 사람은 노예와 다름이 없다. 그는 결코 자신의 주인이 아니며 늘 남의 구속을 받고 남들이 자신에게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할 위험에 처해 있다. 그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궁색한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해 구걸이나 구빈세에 의존해야 하기에 자연히 굴종적인 자세를 취하게 마련이다.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 속을 누비다. 오늘도 책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